네, 제 2부 국내 사례로 돌아왔습니다. 제 좀 국외 사례를 보니까 저렇게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드시지요? 네,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들이 만들어냈던 결과물이 아니라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거,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했었던 이유들, 그런 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활동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할 거는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도시재생 움직임이에요. 수원 화성은 수원시 행궁동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은 이제 우리 센터로 이야기하면 주민제한 공모사업이라고 할까요? 주민공모사업.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은 활동이 기존부터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공모사업의 실효성을 굉장히 잘 증명해준 곳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수원에는 4개의 구가 있어요. 인천에 8개의 구가 있죠. 수원에는 4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8달구가 가장 가운데에 있는 구고요. 그 중에 행궁동이 한가운데 있어요. 전체 4개의 구 중에 가장 많은 공모사업이 들어온 곳이 8달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행궁동이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48개의 공모사업이 들어왔어요. 하나의 동에서. 이게 비슷한 거로 따지면 우리 동네에서도 올해 한 공모사업이 한 10개 정도 들어오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10개, 21개, 17개 뭐 이 정도 되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른 시기,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거든요. 그 시기 이 정도라는 건 되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거를 보여주는 게 율천동, 여기 성균관대학교가 있는 동네입니다. 정자 3동, 이제 조금 이제 그 아파트가 많은 동네, 조원 1동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메탄 1동, 지동은 행궁동 옆입니다. 인계동, 그 수원의 전통적인 이제 그 원도심 지역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조금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에 좀 관심이 많고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영향이 높은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를 한번 볼게요. 이게 연속적으로 지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공모사업도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일단 행궁동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가 빠져 있는 거는 여기가 그 화성 행궁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행궁동이라는 그 안에 그 6개의 법정동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졌죠. 야, 이렇게 많은 조직이 있었을까? 이게 그냥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다 단체들이잖아요. 아, 이게 정말 가능했던 것인가? 네, 이게 일단 가능한 건 둘째 문제 치더라도 이런 것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보죠. 와, 이제 신안동 같은 경우에서는 발전위원회, 네, 우리 동네에도 발전위원회가 이제 존재하죠.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나 다 있는데요. 이 발전위원회의 이름으로 골목대장 만들기 프로젝트, 골목에서 희망을 만나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골목이 많으니까 골목에서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입을 하셨어요. 또 어디는 사계절 추억 만들기, 길이 열리다. 그러니까 길에 대한 얘기가 많죠. 이쪽에 장안문이 있어서 이 장안문에서부터 행궁광장으로 가는 이 길을 중심으로 이제 이분들이 생활을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요. 레지던시 운영위원회라는 조직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네, 이제 이 레지던시는 그 배다리 쪽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던 활동들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십니다. 그리고 또 골목에 대한 거, 그 마을 농부, 뭐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핫 이슈였어요. 도시에서 뭐 그 벼 농사 짓고 뭐 이런 무모하다는 얘기 들으면서도 했었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진행됐던 사례가 신앙동 쪽에 있었고, 네, 네, 아주 어린 시절의 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길을 막아놓고 축제를 하고,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가능할까 싶은데, 지역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가능한 거죠. 지역 주민이 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차를 막겠다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골목길의 옛 자료들을 모아내는 저희들 지금 사진 찾는 공모전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찾으면서 남길들과 그렇지 않은 길들, 이야깃거리들 찾아내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랑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모여가지고 여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는 또 길을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 좀, 네, 좀 안 좋은 길을 페인트 칠을 좀 이쁘게 바꾸는, 이게 뭐 지속적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보기 좋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칠할 테니 페인트 정도 사는 돈은 공모 사업에서 해결해 달라,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요렇게. 생각보다 이쁘게 잘 됐죠. 네. 그러면 남창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궁동 재생하면은 딱 중심이 여기인데요. 여기도 발전위원회부터 축제를 시작하죠. 저희들은 축제 하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중심으로 축제를 열고요. 상인회, 우리도 상인회 있지요. 테마거리 조성하고요. 그 당시는 벽화가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요.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제 행궁동의 중심에 있었던 그 우물이나 오키가 영화를 찍었던 오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영화를 찍었던 그곳을 중심으로 뭔가 움직임들이 계속 생기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중간중간에 커뮤니티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그러면서 그것들을 계속 기록을 해나가고요. 네, 우리도 이제 기록화 사업 계속 할 건데요. 그러면서 주민들이랑 만나면서 우리 동네를 이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네, 이렇게 축제 하는 거예요. 한대 웃다란 축제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대 우물이 있고, 여기 행궁 사랑채 돼 있고, 여기가 아까 이 말씀드렸던 사랑관 성님과 어머니가 있는 바로 그 영화 촬영지예요. 이제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공방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길거리 전시회도 했었고요. 이게 재생이 되기 전에는 이 근처가 대부분 다 공가였어요. 뭐 우리 지금 하는 얘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이래가지고 장사가 되겠냐, 뭐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집들이 많다, 네, 뭐 빗물 샌다, 뭐 이거 엄청 많았는데 이제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다음에 지금은 공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한번 지금은 놀러 갈 뿐만 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담배 피고 뭐 이제 위험하고 걷기 힘든 그 공간에 행안지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내는 데 성공하고요. 네, 생각해 보면 수원시가 굉장히 혁신적인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역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학원들이 껴서 이렇게 길거리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래 버리니까 그래도 상인회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주체가. 네, 그래서 협찬을 무슨 센터가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뭐를 해놓으니까 학원에서 이제 온 작품이니까 자기 작품 걸린 친구도 와서 보고 다른 부모님들도 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은. 그러면서 동네 들려보고,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었어? 이제 이런 것들이 동네를 바꿔 나가는 거랑 이런 게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지금의 남창동의 모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과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게 다 빈집이었다. 빈 상가가 800개라 그랬으니까요. 맨 처음에는 이제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근데 저런 공모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네, 이런 공모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랑 저렇게 붙는 거랑 이런 행사랑 축제랑 연쇄적으로 다다다닥 터지면서 온 사람들이 여긴 다시 와볼 만한 공간이야라고 입소문을 타는 순간에 이 지역의 재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북수동이란 지역은 이제 옛날부터 또 유행했던 그 유명했던 부자들이 모여 살던 골목이고 문방구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문방구도 이제 학교에서 그 교구들을 다 단체로 구매하거든요. 그래서 사양 산업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은 화홍문이다. 그러니까 무지개 문이다라고 해서 무지개 색깔로 벽화를 칠하는 행사나 뭐라도 이제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네, 다른 지역도 제 전통 문화 뭐 이런 거를 테마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네, 네, 무슨 향후에도 있고, 네. 여기는 이제 매향동이에요. 그래서 매화 꽃피는 마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문화재 지킴이, 연무회, 뭐, 기존에 있었던 활동을 중심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새로 프로그램 만드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이런 활동,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았던 프로그램이 평소에 집에서 이제 좀 심심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노래를 연습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젊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면 지금 사진 찍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좀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행궁동에 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요. 문화재 지킴이 마을, 네, 그 길거리는 보셨죠? 뭐 요런 프로그램들. 딱 봐도 외국인인데, 네, 네, 요런 사진 찍고. 시민극단,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공간들의 이제 이런 짜투리 공간, 아주 작은 공간들을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나둘씩 채워나가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들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 모든 게 행동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이 공간적인 범위는 우리 동네랑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활동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상생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화합해야 된다. 무엇과 상생할 것이냐? 예, 행궁동 사람들은 화성과의 상생,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생, 새로 오는 사람들과의 상생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저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나면서 동네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동네에 사람들이 오게 된 이유를 해보는 거죠. 근데 왜 왔을까? 생각해보니까 화성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화성 때문에 전부 다, 그 매입하고 나가라고 하고 재개발 허락해달라 그러고 재산권을 왜 뭐 제한하냐 그랬던 곳들이에요, 다. 그런데 지금은 그 화성 때문에 사람들이 오니까 그 화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활동을 굉장히 싫어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생기게 된 거고요. 이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지만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화성과의 이제 상생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뭐 화성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연계시키면서 지역 주민들을 자꾸만 참여시키는 거죠. 야, 학생들만 보이셨죠? 근데 멀리 보세요. 네, 예, 굉장히 이제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지켜나가려고 하고요. 그 중에 아까 가나자와 사례에서 비슷한 활동이 있었죠. 길다잡이 뭐 이런 활동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지금도 이분들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이제 문화재 지킴이 활동도 하시고 이제 통장협의회가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기 위한 프로그램들, 아까 봤던 금빛 한창당이요. 55세 이상의 주민들만 모여요. 그래야 이제 또 이제 그분들끼리의 또 커뮤니티가 또 형성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직들, 마을마다 조직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우리 지역도 이제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함께 하기 위해서 조직이 하나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조금 이제 서운했던 거는 좀 뒤로 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남창동입니다. 그러니까 남창동이 지금의 그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됐던 거는 이런 활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 또 거짓말일 거예요. 주변의 분위기 보세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였으니까 그 지역의 축제나 행사 같은 게 연쇄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막 진행될 수 있고 그게 시너지를 내가지고 행궁동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말이 청년회지 한 30대, 40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50대 뭐 이렇게 되고요. 이 청년애들도 이제 활동을 했고요. 네, 이렇게 역사 문화 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한테 자원이라고 떠오르는 걸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과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화합하고 공동체 활동을 누리고자 하는 활동들이 점점 늘어갔을 때 어, 새로운 사람들한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공간 이제 우리 근처에 스페이스빔 뭐 비슷한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활동들도 일어나고요. 레지던시.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를 위한 작업 공간들. 그리고 이제 이 당시는 벽화를 또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 벽화가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냥 원래는 이게 회색 빛이고 바닥은 이제 콘크리트 좀 깨져 있고 뭐 아실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이제 뻔한 그런 색의 그거.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랑 같이 하니까 그 엄마들도 와서 이렇게 보게 되고 행사도 하게 되고 이곳에 레지던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범지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는 시대가 됐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벽화가 이 지역의 하나의 테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시작한 벽화 마을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여기는 아주 옛날부터 그런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알려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시작해서 선점하는 효과도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거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동네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아내요. 모아내면서 이제 이 지역에 처음 오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록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남겨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점점 만들어 갑니다. 이름도 이뻐요. 공존 공간이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뭔가 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학교 형태의 자전거 샵, 그리고 이제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서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서로 모아가지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지역 대학생이 또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앞에 있는 사진에서 등장했던 사람들도 좀 있죠. 이러면서 지역사회랑 대학이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이 계속 젊은 분위기를 계속 주게 되고요. 저희도 간절히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몇 년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네, 굉장히 다양하죠.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운 활동으로 진행이 됐겠어요. 이런 활동이 끊임없이 수년 동안 지속이 됐을 때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살아난 것들을 이렇게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둘씩 실현시켜서 만들어 나가더라라는 게 수원 화성의 재생 사례입니다. 네, 좀 놀라셨죠? 뭐 삐까뻔쩍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지역이 바뀌어 나가는가에 대한 숙제인 거죠. 인천과 수원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수인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수원 화성 근처에 가셔서 이런 과정의 결과물들이 지금 얼마나 활발한 모습으로 보이는가에 대해서 체험하시는 기회가 직접 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건 여수시의 사례인데요. 여기는 지금 뉴딜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2019년도에 사업을 처음 땄고요. 네, 2월 달에 이제 처음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마중물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업이 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앞에 이제 화성행궁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활동들 있죠. 지속적인 활동들. 그게 계속되면서 새로운 창업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꼭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없이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간을 만들더라도 그 공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 채워진 공간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이거의 원칙을 알고 시작할 수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마중물의 투입 유무와 상관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여기가 여수 엑스포를 했던 엑스포장이에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역전 골목인데 여기가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이 지역이요. 그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무섭게 생겼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수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올 일이 없어요. 이게 너무 무섭거든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뭐 즐길 거리도 없어요. 옛날에 사람이 살던 곳이 업무 공간이었지 여기가 이제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쇠퇴 원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쉽죠, 이거는. 예, 여기 이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없앨 것이냐가 더 좋은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지역의 자원을 살려가지고 그 이미지를 상쇄하는 극대화 전략을 쓰는 게 더 좋았을까요?
네, 이제 답은 정해놓고 말씀드리는 거죠. 당연히 극대화 전략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퇴 원인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되고요. 그게 관문으로서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네, 이 지역은 장점이 이거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 관문 역할. 그거를 강화시키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길 거리를 주고 사후에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어디서 많이 보던 전략 아닙니까? 네, 테이트 모던에서도 이거 딱 이거였죠. 네, 모든 재생 전략이 작동되는 것은 비슷비슷한 이제 이유가 있어요. 네, 아무튼 네, 이 지역, 예, 이 지역 위에서 보는 사진의 모습이고요. 네, 여기 또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KBS가 나가면서 아파트를 짓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완공됐습니다. 네, 이제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철도의 개통과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네, 그좀 비슷해요. 인천이 커지게 됐던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이랑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 지역은 일본으로 향하는 두 개의 유일한 항구 노선 부산과 여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과 연결하는 철도가 계속 놓일 수밖에 없고 물동량이 몰리니까 활동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쭉 올라오다가 1994년에 드디어 이제 쇠퇴의 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KBS 통폐합돼서 아까 그거 아파트 날라가고 한국은행 여수지점 날라가고 감사원 날라가고 이게 기능이 점점 빠지니까 점점 줄다가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수 엑스포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잠시 성공한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 그 타이밍에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나서 탄탄히 다져서 이제 2019년도에 일반 근린형 이제 사업지가 이제 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수역이 원래 여기까지 왔었는데 관문 기능을 하고 있다가 여수항도 있었죠. 여수항은 없어지고, 여수항은 없어지고, 여수 엑스포역은 거리로 치면 여쯤 가 있어요. 여기 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성매매 직결지 그 이미지가 극복될 수 있는, 이걸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전혀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중앙을 뚫을 수 있는 관광객 동선을 유도하는 거로 주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무렵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좌절, 서운한 분노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제 이런 형태의 지역이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사업을 하기 좀 힘들다라는 평이 많았고 다들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시점에 그것이 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바뀌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게 주민제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한번 해본 거. 거기에 소규모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랑은 관계가 없지만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해본 경험이 기대, 희망, 도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주민공모 사업을 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마중물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제 여기에 이제 와 있는 거죠. 지금도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아직도 그 당시에 이제 활성화하게 다 담지 못한, 그러니까 뉴딜 사업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담지 못했지만 꼭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자꾸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고 막 그래요. 좀 신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여기 도시재생 시민대학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 대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걸로 시작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워크숍, 토론회에서 점점 참여를 더 강화시키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직접 할 수 있는 거로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런 과정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민협의체가 주도가 되는, 우리도 주민협의체 활동이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과정들을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변을 보면 다양한 자원들 있죠. 우리 동네랑 좀 비슷하죠. 우리 주변에 뭐 화평동, 만석부두, 뭐 화수부두, 배다리, 계항로 뭐 엄청 많잖아요. 네. 그거에 딱 중앙에 있어요. 거점 기능만 딱 해요. 여기서 내려오면 바로 해요.
예, 입지적 특성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좀 공간적인 특성은 다르더라도 이 지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업 면적은 우리가 더 작습니다. 우리 사업 면적으로 따지면 한 요 정도 사이즈 될 거예요. 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요만큼의 사업 범위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딱 여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참 힘든데도 네, 이런 곳을 매일 지나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백약이 무효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공모사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기 위한 도전이 필요했고, 이 도전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열심히 한 거죠.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게 될 거예요. 한 집 한 집이 지금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해서 충분한 이제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동네는 안 되는 집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쇠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플랜을 짜놓고서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분들 성매매 집들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가 없어지면, 그 공간이 없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자활 프로그램, 정부에서 제공한 자활 프로그램에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를 보면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활성화 계획서상의 큰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거를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패가 정비를 한다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는 실제 목적은 요 사람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귀가하거나 입소하는 사람들을 임시거처를 제공하면서 정착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 쇠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저 스스로도 갖고 주민들한테도 드리고 이 사업을 심사하는 분들한테도 드리는 거죠. 이 지역은 자활이 가능하다. 재생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첫 번째 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 활성화 계획이 실행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라는 확신을 드리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국외 사례들 같은 것도 봤을 때 주변의 사례지랑 굉장히 많이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랑 똑같죠. 물리적 계획 지침을 수립해요. 네,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 어, 네, 지구 단위 계획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연계 사업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꼭 주민이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었던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들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것도 제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받아들여진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래. 그 공간이 이제 빌 거야. 뉴딜 사업에 들어가서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이 이제 사라질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할까? 뭘 채워넣을까? 네, 새로운 창업 공간이 필요하다.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뭘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이제 인큐베이팅과 팝업 스토어, 시범 사업 한 번만 해도 괜찮은 그런 기능을 이제 주게 되는 거고요. 뉴딜 사업으로 이제 해소하게 되면은 창업 지원 공간 그리고 이제 상생상가라는 뭐 그런 테마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걸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청년들을 이제 데려올 수 있게 하는 거죠. 플랜을 이 정도로 짜놓으니까 주민분들이 조금 이제 자신감을 얻으셨어요. 네, 이게 이분들이 이제 시의원들이랑 함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지점이었고요. 근데 요게 된 다음에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펼칠 것이냐? 네, 이런 거를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과 연계해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거죠. 네, 실제로 진행이 아직은 안 되고 있고 이제 사업이 다 펼쳐지고 나면 좀 이제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 프로그램의 여행자 거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수역이에요. 여기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펼쳐내겠다. 그걸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에 필요했던 프로그램, 지역에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을 여행객들을 밀집시킬 수 있는 구도로 이제 위치를 잡고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있는 중심에 이제 그 주민협의체를 두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주민협의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거고, 여기에 이제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이제 붙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나중에 CRC라고 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의 주민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계획했던 사업 중에 사업비가 들어간 건 없어요. 마중물이 아직 투입이 되지 않았어요.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아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있으면 이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이 그림에 그리지 않았지만 요 뒤에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성매매 직결지예요. 그 바로 앞에 이 4개의 가게가 들어와요. 맨 처음에 트루베였어요. 이 트루베가 주민제한 공모사업에 들어옵니다. 이 주민제한 공모사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카페 트루베라는 조직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협의체한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주민협의체가 맨날 거기 가서 매상 올려주면서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거죠. 그러면 자꾸 홍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 트루베가 지역이랑 협업을 했을 때 본인들이 조금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협의체랑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여기가 임대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세가 잘 안 나왔어요. 장사가 잘 돼서가 아니라 2층에는 살고 1층에는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또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2층에는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1층만 세를 내놓게 되면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계단이 안에 있으니까. 네, 그냥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팔고 다른 동네로 가자니 팔고 갈 수도 없고 다른 지역에 마땅한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가 안 나왔던 돈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제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협의체 임원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는 이제 여유가 있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유가 있었던 분들은 그냥 신시가지가 됐든 아니면 다른 집이 됐든 그냥 그거 하시고 이 동네가 살아나면 일단 동네가 살아나야 그 집을 부시고 새로 짓든 뭐든 하실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제 뚫어내요. 그러니까 이 집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이 SNS 시대 아닙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창업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이 활성화 계획서를 보니까 여기는 상생상가가 요 앞에 길에 만들어지는 동네라는 거를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비즈니스 센터가 생길 거라는 걸 알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곳에서 무언가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가까운 데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가 여기에 실시가 될 테니까 얘네들이 여기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먼저 머무르고 있으면은 선점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왔다라고 이제 저희랑 면담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얘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한번 보면 확실히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게 내가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세를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를 줘야 내가 새로 갈 곳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없이 지금 세를 내준다고 하고요. 4개 가게가 먼저 나온 걸 가지고 2기를 모집을 했어요.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4곳에 창업할 희망자를 모집을 했고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인큐베이팅 센터가 늦게 들어오니까 비즈니스 센터가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자체로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센터랑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동안에도 계속 이제 공간을 내주겠다고 해서 지금 12개까지 늘어났고 점점 늘어나서 이제 한 20개 정도 되면 이 골목이 다 차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마중물 없이도 그냥 동네가 변화되는 사례가 생기죠.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그냥 주민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좀 믿기지 않으시죠? 네, 믿기지 않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지역에 만약 여수에 가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이제 공화 북3길과 4길의 교차점에 있는 카페 투르벨 한번 찾으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에 발맞추어서 주민협의체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요. 이분들도 네, 참, 네. 그래서 그렇게 주민협의체가 발맞추는 그 상황에 그 동네 원래 풍경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창업한 친구들의 동네가요. 그 사람들이
몰래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주민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 모여가지고 비누 만들고 막 이래요. 비누 만들고 뭐 모기퇴치제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데서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심 없던 사람들이 도시재생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인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핑계고 그냥 모여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 뭐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의원님들을 만나고 뭐 이제 다른 교수님들 만나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얻어내고요.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네. 한 번도 못 봤던 분들이 제 그 행정이나 공무원들이나 센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이지 않던 분들이 주민이 움직임에 이렇게 모이더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렇게 네. 요런 공간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단 하나의 국가 예산 없이 만들어진 결과예요. 어떠신가요? 외국 사례를 봤을 때는 뭔가 거대한 마중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는 그 안에 있었던 과정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물을 보니까 그것만 먼저 보이시죠? 근데 국내 사례를 말씀을 드릴 때는 과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결과물은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실제로 지역에 직접 가셔서 보시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진행하는 것과 그 좋은 모습을 따라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것과의 차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방식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업을 진행한 이유와 목적과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산 들어간 방식도 다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끔 사업을 설계하더라. 네, 테이트 모던의 사례와 그 지금 여수의 사례가 비슷하고요. 어, 북경에 있는 사례와 화성에 있는 사례가 비슷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이 연쇄적인 나비 효과를 몰고 올 때 그게 시너지가 나더라. 네.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을 끊임없이 참여를 시키면서 이런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때 지역의 변화가 가능하더라입니다. 테이트 모던 그랬고요. 북경에서는 이제 예술가들의 공감대는 얻었지만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야 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화성행군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지역 주민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요. 여수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민협의체 임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이들은 창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자와의 사례에서도 전체 시민의 3분의 1이 참여하는 산업에 대한 재생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전체 주민의 80%가 동의할 경우에 행정이 실행해야만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원칙,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4년 동안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동네에 그 내용들을 투사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역의 활성화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오늘까지 이 두 강 동안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사례를 다양한 각도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었고요. 저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사무국장 김일령이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